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저는 밑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훈 대리입니다. 사실 밑은 아니고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퍼포먼스를 내는 검색 광고 세팅법인데 사실 검색 광고 세팅법, 검색 광고 내용 엄청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라이브 주제든 아니면 저희 마케팅 학교나 마케팅 사용 설명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세팅법에 대한 내용도 많았고 뭐 노하우 되게 많은데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세팅법에 대한 거는 좀 드물지 않았나. 그리고 그쵸. 실제 광고주분들도 만약에 100이면 진짜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진짜 정석의 세팅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광고주는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좀 세세하게 각 항목별로 어떻게 좀 세팅을 하는 게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한번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퍼포먼스를 내는 검색 광고 세팅법. 네,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자,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그룹핑, 키워드, 소재, 품질 지수 관리, 검색 광고 이렇게까지 관리해봤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캠페인 세팅법 아무래도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세팅하려면 캠페인 먼저 이제 세팅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구도로 이제 어떤 로직으로 캠페인을 세팅할지 요거 먼저 가장 고민이 많이 된다고 네,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실제 마케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캠페인을 세팅하는지 이거 사실 다양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캠페인 세팅을 하냐 네. 이거 한번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를 내는 검색 광고 세팅법인데, 사실 배너 광고라 하면은 캠페인 단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항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캠페인의 목표들이죠. 그래서 배너 광고 얘기 먼저 하자면은 우리 광고의 목적이 트래픽을 위함이냐, 아니면은 구매부터 시작해서 장바구니, 회원 가입 등의 전환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냐, 아니면은 게시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리기 위함이냐, 이런 내용으로 배너 광고는 캠페인을 세팅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은 바로 검색 광고지 않습니까? 검색 광고는 캠페인 단에서 크게 다루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세팅을 하다 보면 캠페인 생성은 5초 안에 끝나요. 그쵸. 캠페인 설정단에서 변경할 수 있는 항목들이 크게 많지 않으나 저는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총 예산입니다. 그쵸. 자, 예시를 들어서 한 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이 하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캠페인. 근데 이 캠페인 1번 안에는 수많은 광고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룹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 그쵸? 이어 나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마케터 분들이 겪는 고충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이 1번 광고 그룹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쭉쭉쭉쭉 다 광고 그룹이 오프되지 않고 광고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오프되지 않고 광고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싶은데, 그쵸. 맞아요. 근데 캠페인에서 총 예산을 설정을 하지 않고 광고 그룹 단에서 예산을 관리하게 되는 경우엔 3번이 돈을 많이 쓰면 2번이 빨리 꺼지게 되는 이슈가 발생하기 그쵸.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캠페인을 하루 종일 돌리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선 풀로 도는 게 중요한데 그 조기 소진의 이슈를 막기 위함. 그쵸.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광고 그룹의 어떻게 보면은 편애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편중? 약간 네. 편중된 소진을 방지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쵸. 네, 이거입니다. 그러면은 딱 광고주분들이나 아이고, 네, 이 마케터 분들이 고민할 때 하루에 딱 3만 원을 소진을 해야 되는데 광고 그룹 1, 2, 3, 4 중에 어떤 클릭이 많이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총 예산에서 그 하루 예산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그 세부적인 항목들은 한번 풀어놓고 운영하겠다. 그래서 광고 그룹들은 예산을 걸지 않고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검색 광고 내에서 캠페인을 다루는 방법은 저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 안에 이렇게 광고 그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눌 건지 예를 들면 캠페인을 그냥 하나로 놓고 이 그룹 단위로 그룹을 그냥 여러 개를 다 통으로 넣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캠페인을 예를 들면 아예 캠페인 내에서도 뭐 메인 뭐 서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캠페인 단에서는 뭐 그냥 디바이스별로 나누는 것도 있고 그렇죠. 사실 여러 가지 캠페인 세팅법 안에서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는 너무 세부적인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너무 통합된 캠페인 안에 모든 그룹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카테고리는 캠페인으로 좀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에서 설정을 A로 했느냐 B로 했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하에 어떤 마케터들의 테스트 하에 이 캠페인과 광고 그룹들을 그쵸. 정리해서 세팅을 했는지 그 광고 그룹 위에 있는 큰 나무 줄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의 개념으로 캠페인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세팅보다도 캠페인 구상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PC랑 모바일을 나누는 광고주분들도 계시고 처음부터 캠페인이 제품으로 들어가는 광고주분들도 많아요. 1번 캡슐 세제 캠페인, 2번 그쵸. 무슨 맞아요. 제품 단위로 수세미 캠페인 이렇게 운영하고 광고 그룹 안에서 PC 이렇게 나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관리하기 어려워서 뒤집어 엎은 광고 계정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쵸. 그래서 캠페인은 광고 그룹을 큰 그림에서 컨트롤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세팅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이 들고 검색 광고에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핵심은 저는 어떻게 보면 광고 그룹단에서 맞아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러면은 광고 그룹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확인하기 이전에 그 전에 이해해야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광고 그룹단에서 설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수들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검색 광고 시스템 들어가서 광고 그룹단에서 수정모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부터 있는 순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죠. 일단은 순서는 기억할 수가 없지만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출 지면 그렇죠. 1번이 노출 지면입니다. 뭐 네이버 파워링크만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은 네이버와 제휴되어 있는 사이트 그쵸. 파워링크를 운영을 하겠다. 혹은 요즘에 블로그 들어가서 맞아요. 콘텐츠 지면 맞아요. 블로그에서 쭉쭉 내려가면 거기도 파워링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런 지면들도 다 제일 중요한 거. 뭐 하나하나씩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지면들이. 맞아요. 몇십 개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자, 그 노출 지면도 있고 혹은 여기서 기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기, PC가 있을 수도 있고 모바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출 지면과 기기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설정하기를 나온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탭들이 또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지역도 있습니다. 그쵸. 검색 광고지만 지역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령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시간대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웃긴 게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가 있냐면 그 광고 입찰 가중치를 관심사 타겟팅에 따라서 입찰 가중치를 맞아요. 설정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업데이트를 시킬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활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건 좀 큰 그 업데이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색 광고지만 배너 광고처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스터디를 한 다음에 공유를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고 그룹단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팀장님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셔서 광고 그룹핑을 나누시는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가장 많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룹핑할 때 많이 활용하는 거는 사실 노출 지면은 그냥 기본이라서 기본적인 거고 네. 그룹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건 저는 기기별로 일단 그룹핑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다른 것보다는 저 항목 중에서는 지역
지역이 일단은 그래도 그룹핑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이제 변수값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사실 연령이나 시간대나 이런 거는 그룹마다 사실 다르게 하기보다는 저거는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가져가는 좀 값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통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업종마다 너무 다르기 그렇죠. 마련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에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가산동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그러면은 광고 그룹핑을 할 때 가산 한정이라고 네이밍을 짓고 그 다음에 지역을 저희 동네 인근에만 설정시키는 그쵸.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 5가지 항목들은 광고를 쭉 운영해 본 다음에 튀는 변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 특정 연령대 성과 너무 좋아. 맞아요. 특정 시간대의 전환이 집중돼. 맞아요. 그런 경우에 다음 스텝으로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그쵸. 뭐 이렇게 만들겠죠. 뭐 예시는 그룹핑이 됩니다. 9시 고전환 시간대라고 광고 그룹을 아예 만들어 버리고 맞아요. 여기 모든 키워드를 다 넣어 버리는 그런 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성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디테일한 수정을 위한 내용이 이 내용들이고 저는 나머지는 이제 소비자의 니즈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키워드들을 모은 게 광고 그룹이다 보니까 광고 그룹별로 소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류 업종으로 본다면은 남자 맨투맨이라는 키워드들, 맨투맨 관련 키워드들을 그쵸. 쭉 모은 사람들한테 뭐 바지나 패딩을 보여주면 이제 그쵸. 클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그룹핑 할 때 네. 거기에 맞는 키워드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맞는 소재를 등록하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 광고 그룹핑 성과 개선을 위해서 광고 그룹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첫 번째로 고객 니즈별 키워드 분류 그리고 이 니즈들이 광고 그룹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룹별 니즈에 맞는 소재를 보여줘서 경쟁사 그 소비자들의 클릭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게 맞아요. 1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광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쭉 뽑아오는 거죠. 기기, 노출지면, 기기, 지역, 연령, 시간대별로 피벗 테이블을 쭉 돌립니다. 그 쭉 돌렸을 때 튀는 숫자, 더 잘 될 것 같은 변수를 찾아서 두 번째는 2단계로는 더 잘 될 수 있는 변수만 모아서 광고 그룹 생성 그렇죠. 이 2가지 단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고 그룹핑 퍼포먼스를 위한 광고 그룹핑은 이 튀는 지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처음부터 광고 운영할 때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기기에만 해보자 혹은 어디 지역에만 파워링크 노출시켜보자 라고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먼저 좀 러프하게. 네. 이 모든 곳에 노출될 수 있게끔 한번 광고를 맞아요. 2주 정도 진행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변수를 찾아서 그 다음 2단계 과정을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업종이라서 이 타겟이라서 이 제품이라서 뭐 이 시간대에 반응이 좋을 것 같다. 뭐 이 기기에서 좋을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세팅을 해도 실제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마케터 분들이 좀 테스트라는 이제 단어도 되게 많이 쓰고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한 거랑 실제 데이터랑은 무조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좁혀서 진행하기보다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그 다음에 뭐 1주일이든 2주일이든 일정 기간을 두고 실제 고객의 데이터를 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룹핑을 나눠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모든 광고주 분들이 그거를 되게 꺼려하세요. 맞아요. 모든 시간대 열어놓고 모든 지적해보고 뭐 디바이스 다 해보고 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안에서 유의미한 거로 저희가 딱 명확한 그룹핑을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광고 그룹에서 한번 다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광고 그룹을 명확하게 카테고리화해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검색 광고는 키워드별 입찰가를 별도로 다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류와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이 캠페인과 광고 그룹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제 키워드 추출 방법. 네. 키워드 추출 방법. 우선은 이게 또 마케터마다 다 다릅니다.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마케터분들도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검색 광고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경쟁사들은 어떤 키워드 맞아요, 광고를 맞아요. 할 수 있나 그거를 추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혹은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뭐 어떤 키워드 관련해서 예를 들어 세탁세제라고 치면은 뭐 세탁세제 아니면 겨울빨래 이런 이 두 가지만 넣으면 이 연관된 키워드를 많게는 뽑아주는? 500개 이상까지 뽑아주는 사이트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선별하는 거는 사실상 인력상 모자라고 그쵸. 우리가 국어사전 펴고 다 그룹핑을 맞아요.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하더라도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수동은 그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저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그쵸. 있는 키워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 맞습니다. 데이터랩이. 키워드 도구에서 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떤 키워드별 그 검색량과 예상 클릭수,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 클릭수를 추출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사이트와 프로그램들 자체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 키워드 도구의 API를 연동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는 맞아요. 키워드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키워드로 광고하는 게 좋을지, 어떤 키워드에 얼마 CPC에서 몇 위로 노출시킬지 고민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으실 텐데, 보통 예상되는 평균 클릭률과 전환율 그리고 전환당 단가를 곱해서 여기서 검색량을 추출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긴 그쵸.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맞아요. 사이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는 중에 채팅이 올라왔는데 닉네임 굉장히 독특한데 매 맞는 맞는 남자님. 남자. 네. 계절성 상품의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하시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저희 그룹핑 얘기할 때 아마 그거 듣고 질문 남겨주신 것 같거든요. 네. 계절성 상품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겨울 패딩, 네. 겨울 김장 패딩. 김치 뭐 이런 것도, 뭐 문구 세트 이런 것도 보통 신학기 네. 뭐 이럴 때 하니까 그런 상품의 경우에도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룹핑을 미리 그냥 별도로 나눠놓는 것 같아요. 네. 저 시즌성, 계절성 이거는 이미 그룹핑을 그냥 별도로 아예 해놔요. 그리고 그거는 러프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그 겨울철 패딩 아니면 겨울 패딩 선물, 남자친구 패딩 선물, 아니면은 뭐 오리털 패딩, 그렇죠. 완전 계절성이니까. 그쵸. 그런 키워드들은 별도로 이제 겨울 관련 광고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쵸. 겨울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을 그쵸. 다 그 광고 그룹 안에 넣어 놓고, 그 봄이 됐다고 해서 패딩 광고를 아예 꺼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 입찰가를 낮춰서 예산을 좀 덜 들여서 운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소재도 또 겨울 소구할 수 있는 소재로 맞춰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이런 광고주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계절 상품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봄이라고 해서 여름이라고 해서 패딩을 아예 광고를 오프하기는 원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운영을 하되 광고 예산을 덜 쓰자. 덜 쓰기 위해서, 관리적인 측면을 위해서 광고 캠페인이나 그룹을 별도로 만들고 기본 입찰가를 낮추자라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는 광고주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하죠. 네. 네이버 데이터랩은 진짜 좋아요. 뭐 광고 뭐 키워드를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이라고 쳤을 때 뭐
1번 카테고리는 뭐 무역이라고 해놓고 2번은 회계. 그 다음에 이건 카테고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세부는 뭐 전산세무, 뭐 전산회계, 뭐 무역 같은 경우는 뭐 국제무역사 이렇게 카테고리화를 시킨 다음에 월별로 무역과 회계에 대한 니즈의 추이가 얼마나 변하는가. 그럼 교육회사 입장에서의 마케팅 비중을 이제 사업부별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이 데이터 랩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랩 안에 들어가면 쇼핑 인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패딩 관련된 키워드를 다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네이버 카테고리화되어 있는 그 카테고리별로도 다 조회가 가능해요. 검색량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고, 저는 또 제가 키워드 추출할 때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메인 키워드나 주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자동 완성 검색어, 그리고 연관 키워드, 연관 검색어, 이거를 저는 매체별로 다 봐요. 네이버 포털이랑 다음 포털이랑 구글 포털, 그렇게 해서 그 키워드도 추출해서 다 넣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 검색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마케터 때부터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가장 그 다음에 연달아서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또 연관 검색어인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유사해서 관련된 비슷한 타겟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가 다 연관 검색어 혹은 자동 완성 검색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저거는 무조건 저는 좀 같이 저쪽에서 추출해서 그 키워드도 무조건 등록을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주 좋네요. 사실 자동 완성 검색어랑 연관 검색어들은 검색량이 높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사실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지만 매출 볼륨도 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매출 볼륨이 큰데 저희가 세팅해서 키워드 하나 빼뜨렸어요. 근데 광고주분들이 이 키워드 왜 우리 광고 안 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검색 광고 대행사들의 실력이 판결이 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되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선정 부분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첫 스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검색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도 그 해시태그 검색 수가 나와요. 이 키워드는 뭐 100회 미만이다, 뭐 1만 건 해시태그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포털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지만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서도 워낙 이런 키워드나 이런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검색 광고를 할 때도 저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해시태그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해시태그 양이 많은 거, 그런 키워드 중에 우리가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저는 그것도 가져와서 연동해서 바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아주 좋은 꿀팁이네요. 그렇죠. 하나 빠뜨릴 뻔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세부 키워드. 그럼 세부 키워드 할 거면은 뭘 써야 하는데?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워드 조합기 아닐까요? 그렇죠. 키워드 조합기.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대표님들이나 마케터 분들이 만약 향수 파는 업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향수를 3, 5위로 노출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맞아요. CPC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간신히 3, 5위 되는데,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20대 향수 선물 추천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키워드 광고 운영 안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누락 때문에 광고를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원 설정, 이렇게 100원으로 설정했는데 3등 그냥 떠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한 300원 해보면 1등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낮은 입찰가로도 높은 평균 순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클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출에 비해. 그럼 이런 세부적인 세부 키워드의 전략 때문에 전체적인 검색 광고의 품질 지수로 인한 시너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세부 키워드 조합기, 구글에 키워드 조합기 쳐보시면 되고, 엑셀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AMPM에서도 이 키워드 조합기를 이용할 수 있는 키워드 페이지가 조만간 오픈이 됩니다. 거기 이제 들어오셔서 이 키워드 조합기 이용하시면 되고, 그 사이트가 오픈이 되면 저희가 한번 또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세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딱 향수로 예시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향수를 구매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향수 절대 검색 안 해요. 그렇죠. 저는 향수 검색 안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차라리 좋아하는 향,
예를 들면 뭐 우디 향수 추천, 네. 뭐 아니면 뭐 20대 여자 향수, 뭐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명을 붙인 뭐 향수 이런 식으로 하지 일반 향수라는 키워드 검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광고주 분들은 생각보다 이 대표 키워드에 굉장히 좀 집착한다. 맞아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일 수 있는데 사실 네. 집착 정도로 많이 그렇게 좀 주요하게 보시는데 오히려 대표 키워드에서 그렇게 전환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진짜 브랜딩이 잘 된 업체 아니면. 맞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세부 키워드 추출할 때 사실 메인 키워드는 저희 머릿속으로 다 추출이 되잖아요. 그쵸. 결국 어려운 거는 세부 키워드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진짜 소비자가 검색할 만한 세부 키워드를 많이 추출하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요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키워드 추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광고주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졸업 시즌에 졸업식 관련된 키워드들 전부 1등으로 노출시켜 달라.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그 인사이트를 대행사한테 지시하는 광고주분들도 계셔서 어떻게 좀 놀랐습니다. 그런 게 전략적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졸업 선물 향수 추천 이런 키워드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근데도 1등으로 하고 그쵸. 전환 발생하고.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졸업 시즌이 아닌 상황에서도 성과가 너무 좋아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주분들도 계십니다. 네, 키워드 추출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이게 자신 없거나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도움을 받았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도 다 메모장에 다 써놨죠. 키워드 추출 꿀 사이트 맞아요. 전화 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늘 그거고 그동안 해왔던 키워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사실 저희는 워낙 많은 키워드들을 다 좀 등록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럼 키워드 추출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키워드 관리. 추출을 했으면 이제 관리를 해야죠. 네. 자, 매 맞는 남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노출 순위 1위랑 3위랑 차이가 입찰가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받았던 내용이죠. 광고 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입찰가와 평균 노출 순위를 통한 가산점을 합산해서 순위가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검색 광고 시스템 들어가 보면은 칸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는 1레벨, 2레벨, 어떤 거는 풀로 채워진 그런 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품질 지수예요. 네이버 측에서도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클릭률이 높고 그 안에서 오래 머물고 그 안에서 많이 구매하고 많이 리뷰가 달리는 그런 키워드는 이 업체는 이 키워드로 파워링크 광고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 네이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편의를 주고 있구나라고 해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맞아요. 그 가산점이 바로 품질 지수다. 라고 생각이 들고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게 사실 또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많이 늘어보셨을 것 같아요. 품질 지수. 네, 그래서 저는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 명확하게 공식처럼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그 각각의 변수들이 다 가중치가 시간마다 계속 달라집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의미한 유입을 줄였을 때, 무의미한 노출을 줄였을 때 이 품질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고 저는 유튜브에서 저희 마케팅 학교에 품질 지수 풀칸 채우는 법 보고 그냥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맞아요. 따라하니까 오르더라고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 광고 세팅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상품 안에 충분한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지 않는 충분한 정보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다라는 말이 가장 저는 와닿았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을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품질 지수를 올리는 방법이나 로직도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뀔 건데 그쵸. 이제 김지훈 대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공식적으로 그게 오픈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네이버 광고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대행사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유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품질 지수가 올라가고 향상이 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개선을 하면 올라가는구나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픈되진 않았지만 방법은 저희가 알고 있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매 맞는 남자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누구에게 맞으셨나요? 광고주에게 맞은 거 아니에요? 아, 맞지는 맙시다. 자, 키워드 관리. 와, 이것도 수백 번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후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굉장히 많이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쵸. 아, 네, 너무 좋은 내용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트도 누를 수 있는 눌러볼까요? 네. 그냥 그래? 갑자기 화면이 튕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단 됐다. 키워드에 추출을 했으면 결국에 이제 등록을 했을 거고, 그러면 잘 등록을 하고 이걸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내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키워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냐, 요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검색 광고 많다면은 1만 개까지 키워드 광고, 1만 개까지 키워드 입찰가 결정하고 몇 위로 노출시킬지 결정할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체계와 프로세스가 없다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키워드의 성질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자. 키워드 성질 중요하죠. 저는 이 성질을 다각면적인 측면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총 5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브랜드 키워드. 두 번째는 고효율 키워드. 그렇죠. 세 번째는 저효율 키워드. 네 번째는 메인 키워드. 다섯 번째는 서브 키워드입니다. 와, 이 성질이 그 광고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키워드 광고는 요 5가지만 알면 돼요. 맞아요. 요 5개만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업체들한테 검색 광고 시스템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의뢰를 받아도 이 그쵸. 기본으로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1시간 이상의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광고주분들 많이 계시고요. 예. 메모장 왜 자꾸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얼굴이 가리기 때문에 저희 제가- 예쁜 얼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멀티가 안 돼서 메모장 보면 화면 카메라 못 봅니다. 자, 브랜드 키워드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브랜드 키워드는 우리 고객들이에요. 그렇죠. 브랜드명이 될 수 있겠죠. 우리한테 사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 명을 치잖아요. 그렇죠. AMPM 글로벌에 광고 의뢰하고 싶은 사람들이 네이버에 뭐라고 AMPM 치겠어요? 글로벌 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의 운영법은 절대 뺏기지 말자. 맞아요. 이거 진짜 간과하시는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브랜드 키워드 광고 운영을 안 하거나 네. 혹은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다 광고하고 있고 막 정작 우리 업체는 하단에 노출하고 있거나. 맞아요. 이거 진짜 많아요. 쿠팡, 위메프 막 이런 그쵸. 업체들한테 밀려가지고 3, 4위로 노출되고 있거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키워드 뭐 업체의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1순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누구나 다 SEO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검색 최적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키워드들을 돈을 주고 노출을 시키는 건데 브랜드 키워드로 계속 광고를 하면서 이 브랜드랑 우리 사이트랑 계속해서 이 연관성을 이 포털 사이트에 매칭을 시켜줘야 자연적인 이 SEO도 도움이 되는 건데 브랜드 키워드를 운영을 안 한다라고 하면 SEO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사이트를 보여주는 거 광고 진행을 많이 하시죠. 이건 일반적으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AMPM이라는 브랜드명이라고 하면 AMPM을 검색했을 때 우리 사이트를 계속 보여주는 요 작업도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계속 누락시키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키워드 광고를 할 때 100%의 효과를 못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맞아요. 뭐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그 뷰티 브랜드들 매장 많은 드럭스토어 있잖아요. 네. 검색해 보세요. 보면은 파워링크 말고 웹사이트 영역 얼마나 잘 되어 있는 거의 맞아요. 브랜드 검색 광고급으로 맞아요. 이 내용을 최적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브랜드 키워드가 키워드별로 이제 노출 클릭 그리고 총비용 전환수 전환 매출의 로아스를 비교해 봤을 때 브랜드 키워드는 대체로 클릭률이 30% 이상 그쵸. 엄청 높죠. 맞아요. 전환율도 당연히 30%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너한테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리 이름을 검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키워드를 의 성질은 1순위를 추천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파워링크로만 브랜드 키워드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파워링크는 우리가 아무리 1등으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2, 3, 4등이랑 경쟁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네이버가 만든 광고 상품인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브랜드 검색 광고의 특징은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상단, 뭐 다른 영역들 막 뉴스 이런 데가 위에 뜨는 게 아니고 뷰 이런 게 뜨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검이 가장 위에 그쵸. 뜨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단독. 맞아요.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브랜드명의 검색량을 파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 예상 로아스를 통해 진행 여부의 당위성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엑셀 파일 있거든요. 그거 전달 드릴게요. 네. 브랜드명 넣어 보시면은 예상 로아스 나옵니다. 저희는 데이터로 진단을 해서 브랜드 검색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안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거 딱 진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고효율 키워드와 저효율 키워드입니다. 고효율 키워드는 로아스 좋은 아주 효자 키워드들이에요. 그렇죠. 로아스가 좋아요. 좋으나 두 번째 조건, 전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크고 큰 키워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어떤 키워드는 막 로아스가 엄청 높아요. 막 500이에요. 다른 거는 다 100인데. 그때 마케터가 해야 되는 생각은, 광고주가 해야 되는 생각은 바로 조금 더 올려볼까입니다. 상위 노출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쵸. 5등인데도 로아스 500이면 그럼 3등이면 로아스가 몇일까? 그렇죠. 라는 내용을 사실 말 안 해도, 제안 안 해도 광고주분들이 먼저 말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전환 매출의 볼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효율 키워드의 로아스 높고 전환 매출액이 유의미하게 큰데 추가 예산을 편성할 여유가 있고, 근데 현재 후순위 1위가 아닌 그런 키워드, 그런 상황이라면 올려볼까라는 생각. 그렇죠. 이 질문 하나로 고효율 키워드를 관리해보는 전략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저효율 키워드는 어떨까요? 골치 아픈 키워드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B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로아스가 낮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무슨 생각할까요? 또 똑같이 돈 쓰지 말아볼까라는 생각을 그쵸. 하셔야 됩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꺼볼까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맞아요. 입찰가를 낮춰서 후순위로 노출시켜보고 차라리 그 돈을 고효율 키워드에 그쵸. 편성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고효율 키워드와 저효율 키워드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이제는 이어서 네 번째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키워드는 우리 제품 구매와 연관이 상당히 높은 키워드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판매하는데 김장김치라는 키워드죠. 그렇죠. 아니면 뭐 배추김치. 그렇죠. 당연히 검색량 높고 입찰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볼륨이 크단 말이에요. 매출 볼륨을 무시할 수가 없음. 그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현재 노출 순위가 예산에 부합한가, 무리하게 상순위로 노출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 메인 키워드가 성과가 좋다라면 또 똑같이 더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업체랑 경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단순 로아스로만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사업 전체의 매출 볼륨을 생각을 하면서 이 노출 순위와 CPC의 적정선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에 서브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수식어고 붙여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뒤로 이제 그쵸. 수식어가 붙는 키워드들. 뭐 졸업식 남자 향수 추천, 이런 키워드들이 예시가 될 거고, 이거 서브 키워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많게는 1000개 이상 3000개 이하까지 등록할 그쵸. 생각하고 맞아요. 계시면 된다. 그리고 낮은 CPC로 상순위 노출을 한번 해보고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한번 꿀 키워드를 찾아보자
맞아요. 라는 사실 생각으로, 서브 키워드는 워낙 서브적인 키워드가 많다 보니까 CPC가 낮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런 키워드 중에 한 번이라도 전환이 나면은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그쵸. 뭐 100원으로 CPC가 되어 있어서 클릭당 과금됐을 때 100원대다라고 하면 네. 그걸로 만약에 객단가가 뭐 10만 원짜리를 이제 구매를 일으켰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이윤이 많이 남는 구조이다 보니까 맞죠. 서브 키워드가 어떤 서브 키워드에서 우리가 구매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하게 등록을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한 번이라도 구매가 났다 서브 키워드에서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제 하나만 걸려라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하는 게 서브 키워드이지만 전환이 발생을 했어요. 전환 발생했다. 그 다음에 근데 액션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저는 그러면 이제 1위인가를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순위를 확인한다. 네. 아 이게 얻어 걸리긴 했는데 이게 진짜 니즈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그런 블루오션인 키워드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키워드들도 다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블루오션이 시장이지 않은가를 판단해서 와 그러면은 선점해보자 라고 말하고 만약에 계속 어떤 서브 키워드에서 전환 매출액이 나요. 예를 들어 남자 자취방 호레비 냄새 향수 어때요? 뭐 그런 키워드 검색하나요?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파워링크가 만약에 떠요. 근데 매출이 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도 해야 된다. 아 이게 우리가 부합한 제품이구나 하면 아 그럼 이 키워드를 상세 페이지에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와 상세 페이지에 일치하니까 이 니즈가 이 상세 페이지도 그 부합이 되니까 아예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제품 키워드까지 맞아요. 찾아버리는 네. 거고 그리고 그 검색량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서브 키워드의 활용성이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서브 키워드 이건 시장을 찾고 검증하는 역할로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소재 관리입니다. 소재 관리. 네. 소재 관리, 팀장님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일단 경쟁업체 소재 모니터링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쟁업체가 어떤 이미지 쓰나, 어떤 문구 쓰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지금 향수를 되게 예시를 좀 많이 들고 있으니까 향수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 향수의 대표적인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고 상위 5개 업체들의 소재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네. 거기에 공통적인 거는 다 웬만하면 사용을 했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예를 들면 뭐 향수의 원료를 다 강조한다. 그럼 우리도 원료를 강조하고 네. 아니면 뭐 향의 뭔가 이런 특성을 강조한다. 그럼 우리도 그걸 강조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저는 따라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그 소재를 등록하다 보니까 그룹의 특성을 일단 명확하게 분석하는 거. 네. 거기에 맞춰서 소재를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저는 좀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소재를 좀 기획을 하고 관리를 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소재 항상 다 이제 마케팅 학교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키워드 니즈에 부합한 소재를 노출시켜야 그쵸. 클릭률이 그쵸. 높아지고 품질 지수가 높아지고 광고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남들과 똑같으면 되나라는 내용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사실 요런 트렌드이죠. 남들과 완전 달라야 되는, 차별화돼야 되는. 뭐 예를 들면은 칫솔 살균기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그럼 경쟁사 파워링크가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클릭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흰 책상에다가 핑크색 칫솔 살균기 사서 연출 이미지 다 넣어놨어. 1, 2부터 5일까지. 근데 어떤 업체는 그 칫솔 살균기 하면 UV 살균기라고 해서 맞아요. 파란 무서운 빛깔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란 빛으로 예쁘지는 않지만 진짜 강력하게. 강력한 UV 살균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는 썸네일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죠. 클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너무 똑같으면 안 된다.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고 눈에 띄고 이제 선택을 받는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잘 챙기고 있는지 광고주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고 좋은 싶습니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네. 품질 지수 관리는 사실 아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얘기가 나왔어요. 매 맞는 남자님이 맞아요. 입찰가 말고 순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지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꼭 뒤로 돌아가셔서
품질 지수 설명 궁금하신 아까 분들은 걸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돌려보시면 것도 돼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7번은 약간 그거죠. 검색 광고 이렇게까지 관리해봤다. 이거 한번 그쵸. 우리 한 번씩 썰, 독특한 관리법. 예, 썰 한 번씩 풀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건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볼게요. 네. 눈물이 나는 사례. 자, 이게 저는 이제 신입사원 때였어요. 근데 판촉물 광고주 분께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판촉물이 이게 웃긴 게 사실 모든 제품을 다 지급해야 한다라는 그쵸. 거죠. 워낙 많은 상품을 취급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신입 때 교육받았던 내용이 제품에 부합한 소재를 그쵸. 보여줘야 된다. 정석으로. 그렇죠. 뭐 같은 뭐 칫솔 살균기라고 해도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썸네일을 일치시켜야 클릭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품 카테고리가 5개.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구강용품 안에 있는 제품 카테고리는 또 10개. 그러니까요. 그 제품 카테고리 안에 있는 브랜드는 20개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광고주한테 큰 소리는 쳐놨죠. 우리는 이런 광고 그룹을 전부 다 분리해서 맞춤 그 소재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 그룹을 다 분리하겠다. 이제 실제로 많게까지는 한 뭐 200개? 뭐 야근하면서 밤을 새면서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관리했었던 게 좀 힘들었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 관리를 하느라 제일 중요한 이 5가지를 놓쳤어요. 너무 그 하나에 매몰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 어디 있어? 광고 그룹을 많이 나누어야 좋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우선순위를 잘 결정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내용을 컨트롤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지훈태님 썰 풀어주시는 동안에 채팅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이동건님이 실시간 라이브 영상 추후에 다시 볼 수 있나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다시 볼 수 있고요. 저희 라이브 한 거 전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거 편집돼서 저희 마케팅 학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영상 보시고 연락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뭐 이렇게까지 관리해봤다 있으실까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마케터 때 키워드를 밝힐 수 없지만 그 키워드는 무조건 1위를 노출해야지만 전환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사실 1위를 노출하면 그만큼 비용 소진이 굉장히 빨리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얍삽하게 예. 10분 동안 1위 올려놔요. 네. 전환 한두 개 나왔다. 그럼 다시 내려요, 순위를. 예. 쉬어요, 일단. 네.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1위를 올려요. 아. 그리고 또 전환 한두 개 받아요. 그쵸. 또 내려요.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고 네. 대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순위에 노출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쵸. 총합으로 보면 네. 아침 일어나서 거의 밤 12시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보통 저희 마케터들 예. 업무가 보통은 9 to 6니까 6시면 업무가 끝나는데 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만 성과가 났던 계정이었기 때문에 12시까지 거의 입찰을 봐야 됐었거든요. 무조건 왜냐면 1등. 그렇죠. 1등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풀로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 50분을 텀을 두고 계속 4, 50분 있다가 1위 노출하고 또 3, 40분 있다가 또 1위 노출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됐다 보니까 저는 검색 광고 관리를 하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다. 네. 1위 아니면 왜 1위 지금 아니냐고 전화하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1위가 아니면 전환이 안 나요. 안 났으니 왜 전화 안 오냐고. 네. DB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사실 네.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좋다 보니까 계속 그 방식을 고수했던 것 같아요. 저도. 5년 전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때는 또 그 검색 광고의 자동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도 자동 입찰 시스템이나 이런 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어쨌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도 맞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계속 보긴 해야 됐었다. 네, 그럼 팀장님 인사드릴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벌써 55분이에요. 큰일 났다. 55분 지났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씀 나눴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편집이 돼서 또 이후에 영상으로도 공유가 될 거고 또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보이는 지금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거 다 혼자 하지 마세요.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거 혼자 네.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